말씀드릴 거는 제목이 플랫폼 활용한 수익 모델인데, 이게 경제학자가 왜 이런 걸 하느냐, 이거 강의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랫폼 관련돼서 좀 먼저 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윤 대사님이 이제 포용적인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분명하게 우리가 이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핸드폰을 다 들고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초연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이끌어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답이 그렇게 금방 쉽게 나오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플랫폼 하면 이제 일단 용어가 이게 무슨 정거장도 아니고 왜 이렇게 플랫폼이냐 얘기를 많이 쓰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쉽게 생각하면은 일종의 개방적인 장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정거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차가 와서 사람들이 내리고 사람들이 타고 이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플랫폼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연결된 사회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려면은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일단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결국은 어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연관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가치 창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연관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들도 나오고, 이제 이 기술이 우리의 생활을 여러 가지로 펀더멘털하게 변화시킬 거라고 많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고 가치 창출인데, 이런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은 시장 자체가 이 연결이 많이 되면은 시장이 본질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러 시장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것을 소비하고, 이런 단순한 직선적인 파이프라인식의 어떤 가치 전달 구조였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시장 자체가 질적으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다면적 시장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 개발자의 역할이 그냥 같이 비빔밥처럼 그때그때 변하고 엉키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장의 변화를 사실 우리는 저는 솔직히 몰랐고요, 그동안. 최근에 이제 이런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장티롤이란 경제학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규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게 뭔가 아이오 공부하시는 분들만 신경 쓰는 주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상당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장 자체가 변했을 때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수시로 이렇게 여러 모습을 띠게 될 경우에 가치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플랫폼 경제라는 하나의 그 주제로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으로 물건 만들어서 그냥 직접 갖다가 내놓고 파는 이런 구조로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아시다시피 이게 물건과 그 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옛날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다양한 연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접근하다가는 고객을 다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뭔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것이 결국은 데이터 분석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그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건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초연결, 연결, 그러니까 IoT 기반이죠. 이제는 산업뿐 아니라 AR이랑 어규멘티드 리얼리티나 VR 같은 상황에서도 연결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시장이 굉장히 확대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확대된 시장에서의 그 연결된 참여자들을 공략하려면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옛날 같이 이렇게 전통 시장에서는 그냥 웬만하면은 고객 기반이 다져지고 그래서 옛날식으로 그냥 판매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애널리틱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뭘 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플랫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거장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변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식으로 이렇게 이런 단계로 갔습니다만 현재는 이 플랫폼 기반으로 이 참여자들이 햇을 바꾼다고 하죠. 역할을 수시로 바꾸는 그런 시장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고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고 뭐 AI다 뭐 이런 딥러닝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게 결국은 고객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절실해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게임 하는 분들이 멋진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노력을 해주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보다 그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산업 모델이 상당히 많이 변했죠. 지금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는 데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지 못하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방송 채널의 몇백 배 규모의 어떤 채널을 갖다가 우리가 구독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맞는 정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 대형 백과사전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어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오래된 파이프가 굉장히 지금 낡아서 정보 채널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여행사 부분도 옛날에 이 파이프라인 식의 비즈니스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으로 가는 거는 횡적으로 종적으로 다 연결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횡적으로 종적으로 연결된 기반 위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기업들이 창출하는 가치보다 훨씬 폭발력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치 창출의 폭발력인데요. 옛날에는 자본금 규모가 크고 자본금 토대가 튼튼해야지 이제 대기업으로서 시장에서 대접받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자본금 규모로 기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가치 창출 여력, 소위 스케일러빌리티가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의 평가 요소가 됐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글이나 이런데 아마존 같은데 PER 보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그게 시장 평가 면에서 애플 같은 데는 PER이 아직 20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하고 이런 신생 플랫폼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 경쟁이 아니고 정말 가치 창출이 핵심이고 가치 창출의 핵심은 이 고객과의 연관이죠. 결국 인터랙션인데
그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플랫폼이 그럼 추상적인데 누가 뭐 플랫폼을 뭐 만들지 않고 싶어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런 그 소위 유니콘 기업들 같이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 이 플랫폼 기업들이 왜 그럼 우리나라엔 별로 없고 이 미국이나 이런 중국에만 이렇게 잔뜩 집중이 돼 있느냐? 이게 결국은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형성이 잘 안 돼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뼈아픈 얘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한테 우리 경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차피 여기 그래프에 보시지만 새로운 신가치 창출의 주체들은 거의 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 기업과는 달리 시장에서 다 오픈한 거죠. 자기네 리소스를 오픈하고 고객들을 자기네들의 그 가치 창출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거의 그런 식의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즐기게 함으로써 그 시장에 어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가입자들이나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는 광고 클릭수죠. 그 광고 클릭수를 늘려서 수입을 창출하는 아주 희한한 구조의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좀 우리로서는 이런 기업들의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아시아의 그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뭐 못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분들이 이렇게 플랫폼 기업으로서 거듭나게 된 데는 1-2년의 투자로 된 게 아니고 사실은 50년의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죠. 사실은 그 소위 그 생태계란 것이 50년에 걸쳐서 갖춰진 거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쇼클리라는 그 스탠포드 물리학자가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키우고 하는 이런 전통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몰랐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 시대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양반들 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우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하던 마케팅 전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롱테일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프리미엄 같은 이런 아주 파괴적인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고객을 확보를 하게 된 거고, 그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죠. 결국 그 금융 부분에서도 지금 이런 그 플랫폼 차원의 변화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P2P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뭐 핀텍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적인 규제 산업인 금융 쪽에서도 이런 플랫폼화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허가받은 소수의 어떤 그러니까 신뢰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허가받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허가 없이도 우리 아무나 들어와서 자체적인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 쉽게 얘기해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서 그게 POC가 됐건 POS가 됐건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중간에 어떤 매개 역할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이러한 것들이 블록체인의 형태를 띠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기존의 어떤 신뢰 토대 하에서 이제 돌아가는데, 그 기존 신뢰 토대의 근본적인 가장부터 이제 흔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무슨 음모론적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이 변화란 게 아까 얘기한 초연결 사회라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이런 모든 변화를 드라이브하는 구동하는 그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